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현재 3,300원인 울산 지역 택시 기본 요금이 오를 전망입니다. 벌써 다른 지역들은 3,800원으로 인상됐고 울산 택시업계도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울산시는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 1월 택시 요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의 택시 기본 요금은 3,300원입니다. 2019년에 3,300원으로 오른 이후 3년째 동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가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워진 택시 업계는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에 10,000원도 못 법니다. 그래서 이제는 택시 요금 인상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과 인천, 부산 등에서는 올해 택시 요금을 3,8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울산시도 지난 4월부터 택시 운임과 요율 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택시 요금 현실화 내용을 담는 용역으로 다음 달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후 대중교통 개선위원회 자문과 울산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아무리 못해도 내년 1년 정도에는 무조건 해야 돼. 정부는 서민들의 물가 고통을 우려해 지자체의 요금 동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에 공공요금 인상이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하지만 상하수도 요금과 버스 택시 요금 등 이른바 지방요금의 결정권은 지자체장에 있습니다. 울산시는 택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인상 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CN 뉴스 김영원입니다. 이순걸 울주군수가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옛 언양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어제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옛 언양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를 매입해 언양 알프스 시장을 활성화하는 용도로 활용하겠다며 울산시가 요구하는 버스 터미널 기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얼마 전 터미널 운영사 측이 부지 감정가가 턱없이 낮다며 부지 매입가를 인상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감정가대로 매입할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울주군이 일 잘하는 공무원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에 나섭니다. 울주군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공무원에 대해 시상과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콜센터 구축과 복합민원 신속 처리를 위한 복합민원 상담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매년 2차례씩 새로운 정책 등을 발굴한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특별 승진과 포상을 하고 신규 공무원의 공직생활 적응력을 돕기 위해 선배 공무원과의 멘토 멘티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만 지역위원장 면접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당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조직 강화 특위는 오늘 울산 중구와 남구 갑을, 동구와 울주군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면접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원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인 북구는 면접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 공모에 나섰던 박병석 전 시의장은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을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현역이 있는 지역은 공모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며 변화와 혁신을 기대했지만 한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울산시민연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불경 메가시티 속도를 조절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민선 8기 공약을 재점검하거나 보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연대는 메가시티와 관련해 울산이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장점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린벨트 해제 후 산업 유치는 주거와 교통, 교육 등의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 유치는 어렵다며 장기적인 도시 성장 전략과 맞물린 복합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8대 울산시의회가 오늘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첫 임시회에 돌입합니다. 첫날인 오늘은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됩니다. 11일에는 상임위원회 선임으로 원구성이 마무리되고 14일에는 윤리특위와 예결특위위원 선임을 마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여름 휴가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휴가철. 휴가철 이동량이 늘고 관광객도 급증하고 있는 반면 감염병 예방은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30도를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더위를 피해 식당과 카페를 찾는 사람도 많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세를 보이면서 2주 만에 울산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월 23일부터 약 200명대에서 300명대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수가 4일부터 4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최근 2주간 울산의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발생 추이가 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4일부터 다시 확진자가 증가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께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같은 방역 수칙을 꾸준히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방역에 힘쓰겠습니다. 울산시는 여름철에 대비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실내 환기를 강조했습니다. 또 3차 접종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고 면역력이 이미 낮아진 고위험군에 4차 접종을 독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방역 수칙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울산시 체육회 일부 직원들이 김석기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에 대해 관련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돼 과태료 부과와 개선 지도에 하겠다고 지난 4일에 통보했습니다. 울산노동지청에 따르면 진정인 3명의 진정 내용을 바탕으로 김석기 회장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직원들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 환경 악화 등을 초래한 점이 인정되며 특히 이 가운데 2명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노동지청은 김 회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장에는 개선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오는 10월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의 시작을 밝힐 성화 봉송주자 504명을 모집합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만 15세 이상 울산 시민이면 누구나 11일부터 29일까지 관할구군 체육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선발된 주자에게는 전국체전 유니폼과 운동화 등이 지급됩니다. 봉송은 5개 구군 145개 구간에서 진행되며 116개 구간은 주자가 뛰고 나머지 구간은 차량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울산경찰청이 다음 달 7일까지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경찰은 이 기간 보이스피싱 총책과 중간 관리책 등 조직 간부나 현금 수거책 등 조직원이 자수할 경우 형사처벌을 감경해주거나 면제해주고 불구속 수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별 자수 기간이 끝난 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중구청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 중구 컨벤션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마련된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전문 상담관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고충 민원을 접수 상담하고 민원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의 민원 상담 제도입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11명과 협업기관 전문가 5명 등 모두 16명의 상담관이 울산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도로와 생활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울산 스포츠과학고 태권도부가 전국대회 남녀 고등부에서 동반 우승을 차지했고 태화중 펜싱부는 남자 중등부 앳배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울산 스포츠과학고는 지난 4일까지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제34회 경희대학교 총장기 전국 남녀고등학교 태권도 선수권대회 겨루기에서 남녀고등부 동반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또 태화중 펜싱부는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제60회 전국 남녀종별 펜싱 선수권대회에서 남자 중등부 앳배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견디다 못한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을 찾고 있습니다. 전기료 인상 때문에 집에서 에어컨을 켜기가 부담스럽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노인복지관은 찾아오는 어르신들을 위해 하루 종일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지만 전기료 인상 등 물가 상승으로 운영비가 부족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중구의 한 노인복지관. 연일 30도가 넘는 더위에 집에서 견디다 못한 어르신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아래 서예문화 강좌에 참여하거나 탁구를 치며 여가 시간을 즐깁니다. 이달부터 인상되는 전기료 부담에 집에서 마음 놓고 에어컨을 켤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집에서는 요새 전기료도 인상이 돼가지고 에어컨 켜면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는데 전기요금도 부담되고 그래서 여기 나와서 탁구도 치고 뭐 게임도 하고 시원한 데서 잘 보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찾아오는 어르신들을 위해 하루 종일 에어컨을 가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기료와 식자재비 등 물가 상승이 문제입니다. 지자체에서 정한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다 보니 운영비를 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요금이 인상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크게 어려움은 없으나 앞으로는 요금 인상과 더불어 많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복지관 운영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예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관 운영비는 통상 물가 상승분 2~3%를 반영해 정하는데 올해는 물가 상승폭이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현재까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운영비 초과에 대한 지원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6월 23일자 행안부로부터 교부받는 혹서기 폭염 대책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금을 활용해서 노인복지시설 냉방기 지원 방안에 대해 지금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요. 향후 물가 인상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물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오르고 식자재 가격까지 줄줄이 인상이 예고돼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인 물가 상승분만 반영된 지원 예산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동구청과 동구자동차전문정비봉사단은 어제 울산대교 전망대 공영주차장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무상 점검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자동차 전문 정비봉사단은 안전한 자동차 운행을 위해 매년 이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날 행사에서는 엔진 오일과 브레이크 오일 등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봉사단은 매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구퇴직자 지원센터 소속인 꽃다리 클럽은 어제 울산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식사 지원과 환경 정화 활동 등 사회 공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꽃다리 클럽은 지역사회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 서비스가 필요한 영역에 공헌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구성됐습니다. 북구퇴직자 지원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됐던 사회 공헌 활동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꽃다리 클럽의 활동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북구청은 오는 9일부터 8월 21일까지 강동 산하해변에 바다행정봉사실을 운영합니다. 바다행정봉사실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고 구급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후송 등을 실시합니다. 또 북구청은 해변 안전사고에 대비해 북부소방서 순환전문 의용소방대 등을 신명과 산하해변 등에 배치해서 안전구호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남구 옥서초등학교의 꿈꾸는 환경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꿈꾸는 환경학교는 생태환경 프로젝트 학습을 위한 전용 교실과 자원순환교육 등 환경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교육센터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환경교육에 관한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간인 학생광장, 배움과 쉼터의 다목적 공간인 생강나무 도서관도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